사실 우리나라에는 한 300개 넘는 도수 치료가 있습니다. 300개 넘는 도수 치료가 근골격 도수 치료에 국한된 것만 300개가 넘는 겁니다. 사실 CNS 재활은 모두 근골격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골격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CNS 재활을 모두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모든 도수 치료에 사실 탄성밴드의 힘을 이용한 탄성밴드를 이용해서 도수 치료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그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번 첫 번째 강의만 잘 들어도 이런 탄성밴드의 힘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도수 치료를 접하고 하게 되더라도 정말 아, 내가 하는 도수 치료에 이 붓밴드를 입혀서 도수 치료의 질을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그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붓밴드가 이러이러한 이런 식의 에비던스가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는 정도면 좋은 시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연대 선생님, 제 이상철 선생님하고 만든 그 논문에서 보면 논문이 발표가 됐죠. 저널 오브 스포츠 리해빌리테이션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밴드를 접목해서 탄성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탄성 밴드를 이용해서 코어의 심부 근육부터 자극하고 힘준 연습했을 때 일반적인 컨벤셔널한 엑서사이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본 것이 첫 번째 논문입니다. 구체적인 펑셔널 아웃컴을 받고 대시로 상체 부위 그리고 하체 부위나 허리나 오스웨스트리를 받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통증은 BPI를 통해서 이멜리에이션 했을 때 전부 운동 3개월 후 또는 10 세션 후 유의하게 붓밴드가 옛날에 건밴드였죠. 건밴드 분에서 유의하게 효과가 있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을 봤지만 이제 럼버 펠빅 힙 얼라이먼트 우리가 되게 중요한 코어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럼버 펠빅 힙이 제대로 돼 있고 얼라이먼트 돼 있으면 그죠? 그것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얼라이먼트는 엑스레이 위주로 봤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보는 서피스 아나토미에서 보이는 얼라이먼트 같이 봤고요. 그것도 역시 유의하게 호전된 것이 관찰되었어요. 그 로우 인스트루먼트 얼리먼트도 파텔라의 위치, 파텔라 센터가 메달리제이션, 레터럴리제이션 아니면 좌우의 엘리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얼라이먼트를 봐서 유의하게 호전된 것이 관찰됐고요. 어퍼거드 스캐뷸라를 위주로 한 스캐뷸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된 것이 또 관찰됐고요. 3개월 내에. 벌독 그레이드는 벌독을 하면서 어떤 수행 능력, 어떤 예를 들면 벌독한 상태에서 네모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팔만 벌독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만 벌독한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같이 하면서 그 위에 어떤 봉을 올려놓고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평가 점수를 5단계로 나눠서 했을 때 밴드 프로그램 한 분에서 유의하게 증가가 됐어요. 그다음 서비컬 코어 그레이드 역시 서비컬 코어 그레이드는 서비컬 코어 로더틱 커브 밑에 우리가 압력을 힘을 누르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해서 더 세게도 더 덜하게도 누르지 않게 일정한 강도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테스트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주로 longus 컬리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고 이 방법은 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된 것을 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럼바 코어를 봐서 저희가 코어 특히 TA 머슬이 제대로 활동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보는 것을 봤을 때 유의하게 호전된 것을 또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대와의 그 논문에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탄성 밴드를 이용해서 어떤 코어 운동을 했을 때 정말 아웃컴이 훨씬 좋구나라는 것을 그냥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에비던스를 만들긴 했으나 그것이 없더라도 사실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한번 해본다면 해보기만 해도 저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탄성 밴드를 이용해서 어떤 코어의 그 스티뮬레이션과 이니비션과 이런 것을 자극해주고 하는 것을 한 것과 그냥 컨벤셔널하게 한 것은 그냥 한번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수준이지만 여기에는 에비던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서울대와 연구한 것은 우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는 엑스밴드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상체 거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퍼크로스 신드롬이나 상체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어퍼 트래피즈 쇼트닝이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죠. 레바터나 아니면 스칼렛 머슬도 쇼트닝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어 반대로 세라토스 안테리어나 뭐 롬보이드나 이런 쪽 머슬들은 좀 위크니스가 오는 경우가 많죠. 트라피지우스랑 세라토스 안테리어의 액티베이션 되는 정도를 레이시오로 그냥 나타냈어요. 그래서 세라토스 안테리어는 좋은 근육, 어퍼 트랩은 나쁜 근육. 그래서 좋은 근육에만 잘 파이어링을 만들어주고 액티베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고 어퍼 트랩에는 최대한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개발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의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이시오를 재봤을 때, 굿밴드와 그냥 굿밴드가 아닌 군은 정말 형격한 차이가 놀랄 만큼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굿밴드를 이용해서 하면 그 음, 인디비주얼 머슬만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머슬 우리가 원하는 타겟 머슬 하나만 딱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운동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세라토스 안테리어만 제대로 수축하면서 나머지 릴렉세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말하자면 모터 컨트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터 컨트롤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 환자를 뭐 3개월, 6개월씩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코어에서는 TA 머슬만 제대로 파이링 시키고 나머지는 좀 릴렉세이션 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국대 교수님하고 이또 만든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했을 때 안테리어 쪽 서비칼 그룹군 뭐 SCM이라든지 스칼렌이라든지 그런 그룹 그 앞쪽에 있는 근육에 손을 얹었을 때 앞쪽에 있는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을 액티베이션 시키지 않고는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맥길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를 거의 그쪽에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낸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도 안테리어 넥 쪽에 힘을 최대한 주지 않고 코어 TA만 강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나 안 되죠. 너무 쉽게 이 탄성밴드를 걸어준 상태에서 체스트업 시키는 방법으로 액티베이션 시키면 여기 전극을 다 걸어놨을 때 정말 거짓말같이 안테리어 넥 군의 액티베이션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와요. 그리고 TA 머슬 쪽으로는 액티베이션이 90, 100으로 짱짱하게 나오고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로컬 머슬 정말 우리가 타겟 머슬만 제대로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굿밴드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 방법으로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근육군을 한 개만 타겟 머슬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크게 그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 동국대 교수님 이것도 스페인학회에 또 이제 발표가 돼서 저널에 실렸고요. 어쨌건 에비던스가 이제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비슷한 에비던스를 만드는 거는 수십 개, 수백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굿밴드 가지고 정말. 그러나 제가 이제 이거 이후로 이제 힘을 쏟지 않는 거는 제가 이제 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잘 이용해 먹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 먹을 일만 남은 거에서 앞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사람들은 바로 선생님들이죠. 환자를 직접 같이 만나고 환자를 어, 어, 같이 움직이고 교육하고 하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선에서 이제 임상의로서 이제 도수 치료다 해서 뭐 도수 치료 비를 얼마를 받고 도수 치료를 해주고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자가 제어를 최소한의 세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자가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배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가 재활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자가 재활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겠죠.
이제 첫 시간이라 아주 계속 이제 따분한 얘기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좋은 운동이란 무엇인가? 현대 도수치료 현대 운동은 크게 이제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맥길 선생님이 정말 많은 논문을 냈죠. 그 우리 운동할 때 스타빌라이징 정확하게 스타빌라이징 시키고 어떤 특히나 코어 근육 그리고 심부의 근육들을 제대로 스타빌라이징 시킨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이론을 내셔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도수치료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밑에 블리밍, 리벤슨, 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반면 또 모터 컨트롤 엑서사이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허치스가죠. 허치스, 다이안리, 조안리, 그죠? 타서, 페라라, 뭐 리차드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의 학파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대립을 했어요. 대립하는 학파. 왜냐하면 하나는 스타빌라이징 꽉 이렇게 제대로 그 스타빌라이징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하나 컨트롤을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두 개 개념이 많이 틀려요. 근데 운동 방법, 엑서사이즈 방법도 하나 이쪽은 말하자면 으쌰으쌰고 이쪽은 하나 누워서 호흡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렉산더처럼 그런 식의 운동이고 그런 그 CST처럼 그런 운동이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싸우는 듯 하나 지금 현대에서는 서로 서로를 인용하면서 허치스도 스타빌라이징 시키는 인용을 많이 해요. 아예 대놓고 맥길 논문을 인용 많이 하고 맥길도 지금 나오는 건 허치스나 다이앤리 조안리 논문을 많이 인용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토 컨트롤 하나하나 스타빌라이징 막 시키는 것도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모터 컨트롤도 전반적인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하나 모터 컨트롤만 하는 것 같고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필요하다 하고 선생님들 생각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엑센테릭 개념. 근데 우리 싱커를 하는 것보다는 스쿼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그 효과적인 운동이 된다는 거죠. 포지션 릴리징 온몸의 힘을 제대로 뺀 동작에서 하나하나 조소처럼 뼈대에다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듯이 하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포지션 릴리징 몸을 제대로 힘을 빼지 않고는 한 개 한 개 근육들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제대로 도수치료 재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포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포스처 중요한 건 다 요새 뭐 자세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죠. 다행인 거예요, 굉장히. 자세가 중요하고 재활 운동도 어떤 게 중요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옛날식으로 그냥 헬스장만 가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서스펜셔널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 몸을 띄워서 하는 운동들 있죠. 그러니까 현수 운동, 그래서 슬링 운동 이런 것들이 또 슬링을 이용한 운동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많다는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뉴로머스큘러 패스웨이나 프로프리셉션을 최대한 스티뮬레이션 하면서 뉴로머스큘러 패스웨이를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똑같이 스쿼트를 하더라도 땅에서 안 하고 우글보드 위에서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우글보드 위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막 흔들면서 하고 그죠? 그리고 그 공받기를 하면 그냥 공받기를 하지 않고 사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프로프리셉션이나 이런 걸 최대한 자극하기 위한 운동들이죠. 운동 디자인은 이제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개론을 쭉 얘기하는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렇게 붙여나간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코어를 말하는 이 것은 위에는 다이아프라감, 아래쪽은 펠빅 플로어, 앞쪽은 TA를 위주한 뒷머슬, 뒤쪽은 이제 스파인하고 토라컬럼바 파시아를 위주한 그런 것들. 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플러스 코어 근육을 형성하는 거는 뭐다 하는 거는 학파마다 다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뭐 QL이 코어에 들어간다. 어때는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코어들이 또 코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니면 코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로드 트랜스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코어 안에서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코어를 가지고 있는 그 근막들이 결국은 일정한 장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장력이 돼서 일정한 장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텐시빌리티. 장력 그 근막의 힘들이 다 일정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장력이 일정해지면 그 긴장 이상체 즉 텐시빌리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의 개념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코어 스타빌레이제이션 메커니즘 중에 판자비 이론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 왜냐면 이쪽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판자비 말하면 패시브, 액티브, 뉴럴 그, 그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패시브는 이제 뼈라든지 버테브라 디스크, 리가먼트, 조인트 이런 걸 얘기하고 액티브는 다이나믹 스타빌레이제이션을 만들어주는 뭐 근육들과 뉴럴 컨트롤 시스템이 액티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뉴럴은 이제 그것을 잘 조절하는 신경학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새는 뉴럴 쪽에 굉장히 제일 힘이 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액티브 서브타입을 보면 액티브 서브타입 그 쉽게 얘기하면 근육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 로컬 스타빌라이저는 이거는 가장 심부의 근육이다. 그러니까 조인트를 한 조인트 하나만 넘어가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 조인트를 하나 넘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테이터, 스파인의 로테이터 같은 경우. 반대로 글로벌 모빌라이저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에 있는 머슬들. 디지털에 있는 머슬. 팔, 다리 움직이는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로드 트랜스퍼 그룹이라는 거는 로컬과 디지털을 연결시켜주는 근육이다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게 우리가 운동학적으로 결국은 어, 제일 중요하게 보통 다루는 게 로컬 스타빌라이징을 제일 잘해야 된다 하고 이거를 제대로 스타빌라이징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죠. 또 하나는 워터 컨트롤 엑서사이즈 이런 거로 로컬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사실 운동학적으로 가다 보면 로컬과 글로벌을 연결시켜주는 로드 트랜스퍼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여겨져요. 예를 들자면 골반에서 우리가 제일 AB 덕터, 미디우스가 AB 덕터, 미디우스라든지 Gmax라든지 Gmax와 미디우스만 제대로 스타빌라이징 되고 또 뉴럴 컨트롤이 제대로 될 수만 있게 여러분이 교육을 해도 힙 쪽의 문제, 골반의 문제, 하체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탕되지 않고는 어떤 재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로드 트랜스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드 트랜 그것도 좀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이니까 스타빌라이저, 모빌라이저, 로드 트랜스퍼. 그죠? 이거는 원 조인트 머슬, 이거는 투, 쓰리 조인트 머슬 이상, 그리고 두 개 연결시키는 근육. 뭐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어는 스타빌라이징 모터 컨트롤. 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선생님들 이제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코어는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에는 로컬 머슬과 프로프리셉션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다.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로컬 머슬 아까 뭐랬어요? 로컬 머슬은 이 딥머슬, 원조이트 머슬 이런 머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탈 인스타빌리티를 없애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그멘탈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페인이나 디세빌리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그멘탈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경우는 이런 나쁜 페인이나 디세빌리티 생긴다는 것을 연구한 것이 있죠. 그래서 로컬 머슬이 그렇게 중요하다. 당연하죠. 로컬 머슬이 뒷머슬인데 뒷머슬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페이나 펑션, 파워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참 이 당연한 얘기들이 에비던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이쪽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코어 운동에 대해서 정말 에비던스가 얼마큼 나왔나 해서 그 하는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이 컨트롤 스타디로 제대로 나온 논문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코어 운동하면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하지만 그게 이제 에비던스화는 아직은 좀 덜 됐다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응? 그리고 제대로 컨트롤 스타디 하셔서 또 거기에 굿밴드 집어넣으셔서 왜 굿밴드 집어넣으면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 근막과 근육의 탄성의 힘을 넣어서 뉴로머스큘러 액티베이션을 제대로 시켜서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슨 카텐번의 3단계, 메일랜드의 4단계 관절 가동수를 한다. 관절 가동수를 이렇게 한다. 아무리 잘 배워서 그게 10년 차, 20년 차 된 거랑 거기에 그 관절 가동수 똑같이 하더라도 거기에 탄성의 힘을 딱 걸어가지고 하면 정말 그 거는 순간 그냥 10년 차 되는 거예요. 정말 거는 순간 거기서 조금만 환자한테 액티베이션 시키는 큐만 줘도 피드백만 서로 받으면서 조금만 해줘도 굉장한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30에서 35% 크로닉 로퍼페인 환자에서 럼버 세그멘트 인스테빌리티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당연한 얘기죠. 세그멘트 인스테빌리티가 있으면 환자들 백페인 심한 환자들 치고 코어 좋은 환자 별로 없어요. 코어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고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롱텀 팔로업에도 우수하다. 당연해요.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가 우수하다는 거는 이제 그 맥길 학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타디를 많이 했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가 아주 그, 음, 최소한 한 레벨 이상 인스타빌리티 인저리를 예방하는 데도 좋다. 스타빌라이징이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방하는 데 좋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맥기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맥기 선생님이 안테리어 넥에서의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코어만 액티베이션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한 다리는 하나 올리고 체스트업만 시키면서 호흡을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체스트만 업 시키는 동작을 만들어서 이게 맥길 컬업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테리어 넥 쪽으로 힘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예방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안테리어 넥에 힘이 들어가는 게 100이라면 이렇게 하면 한 80 정도? 그죠?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80 이상은 들어가요. 100%. 근데 이렇게 탄성밴드를 해놓고 여기만 액티베이션 하는 동작을 하면 이건 거의 95% 이상 이쪽에 힘이 전혀 완전히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 한번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리고 이거의 또 장점은 이 상태에서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럼바를 정확하게 뉴트럴 포지션 만든 상태에서 코어만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포지션 릴리징을 제대로 해준 상태에서 어떤 모터 컨트롤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완성도 높은 훈련법이 돼요. 완성도 높은 훈련법이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모터 컨트롤 학파에서는 짐볼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디스트랙션을 줘서 뉴로머스큘러 파이링을 최대한 만들어준 상태에서 근막에 힘을 입히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란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탄성밴드를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지금 보면 골반이 좀 틀어져 있으면 이 탄성밴드를 이쪽으로 조금 더 당기고 이쪽으로 조금 더 당기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반 틀어진 거를 뉴트럴로 만들어주고 그대로 그냥 힘만 주는 동작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운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틀어진 상태를 노멀라이징 시킨 상태에서 그리고 탄성의 힘을 이용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뉴로머스큘러 액티베이션을 그대로 시켜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모터 컨트롤은 말대로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머슬을 제대로 피드백을 주면서 컨트랙션 시키는 걸 유도하는 거죠. 우리가 코어 머슬에서 제일 깊은 우리가 뭐 배 쪽에서 깊은 거면 TA 머슬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하면 백페인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다이안리, 조안리 특히 활용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직접 비주얼 피드백을 주면서 직접 이게 힘이 들어가는지 보면서 환자한테도 이게 힘이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아니면 글라이딩이 되죠? 안 되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치료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더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 음, 그렇고 모터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는 컨벤셔널 엑서사이즈랑 비교한 많은 또 논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터 컨트롤을 강조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뭐저 우블보드라든지 소프트 매트나 테라피 스피너나 뭐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같이 인스타빌리티를 최대한 제공한 상태에서 하면 보통 컨벤셔널 엑서사이즈랑 굉장히 형격하게 좋은 결과를 특별히 더 좋은 것들은 럼버 스파인이나 그 통증 환자, 근골격 통증 환자들한테 각종 근골격 통증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죠. 뉴로머스큘러 파이링을 제대로 시켜주고 프로프리셉션을 강조하는 그런 것도 모터 컨트롤 엑서사이즈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저요 드는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을 발로 빵 차는 동작을 한다든지 그런 동작할 때 저요 하고 올리기 전에 바로 0.06초 더 아주 순간의 동작을 배 심부근에 있는 근육이 먼저 파이링 되고 그 다음 손이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동작이 나오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인저리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제대로 그 운동선수한테도 그런 트레이닝 하는 이유가 퀵 이니시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딥 머슬, 딥 코어에 미리 준비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지의 글로벌 머슬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막는 동작. 그러니까 먼저 코어를 만드는 동작. 그래서 그 동작을 계속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걸 먼저 만들어주고 하는 동작이 이제 훈련법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처음 허치스가 연구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설리반이나 뭐 많은 학자들이 모터 컨트롤 학자들이 연구한 게 그겁니다. TA 머슬에 전극을 붙여놓고 팔에 전극을 붙여놓고 팔이 올리는 동작을 하기 바로 전에 TA 머슬이 먼저 파이링 된다. 이런 것들 그죠? 된다. 그 모터 컨트롤 개념만 갖지 말고 스타빌라이징 제대로 하는 개념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노를 가지고 이제 어, 트레이닝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는 지금 리차드슨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이안리 조안리 그 랩에 있는 선생님은 초빙해서 이걸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테지만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엎드려 있을 때는 엎드려 있으면서 멀티피더스 제대로 하나하나 파이링 되는지 보고 수파인에서는 트랜스버스 업더미스의 하나만 인디비주얼 액티베이션 보고 브리딩 하면서 그리고 다이아프라금의 무브먼트를 또 관찰할 수 있어요. 인디비주얼하게 브리딩 하면서 그거 하나만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걸어주는 상태에서 일롱게이션 시켜주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다현이 조안이 그 학파에서 오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기는 한 달 정도 돼야 되는 거를 교육을 시켜도 될까 말까 한 거를 뭐 우리 선생님 한 분 올라가서 하는데 당연히 안 나오죠. TMS만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자기 말하는 게 원래 이거는 한 달 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올려놓고 제가 굿밴드 위에서 환자 풀 릴렉세이션 시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리만 일롱게이션 시킨 동작하면서 TA 머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보니 바로 관찰돼요. 바로. 그만큼 포지션 릴리징 제대로 하는 거 중요하고 또 이 탄성 밴드가 포지션 릴리징 제대로 시켜줄 수 있고 또 근육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는데 탁월하다. 왜냐하면 이 탄성 밴드의 탄성이 근막을 따라서 전부 프로프로셉션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운동시키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건 뭐 자랑을 떠나서 여러분이 앞으로
환자들 운동을 시킬 때, 운동을 디자인할 때, 그냥 그 탄성밴드의 근막에 탄성밴드를 입힌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훨씬 좋다.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완전 띄워놓은 상태에서 콕시스 쪽만 살짝 누르님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누르님 때문에 럼바는 로더티커가 생기면서 백머슬이 액티베이션 되고 컨센트릭 동작이 되죠. 얘를 버티는 이쪽 앞쪽 근육근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얘를 버티는 힘을 주니까 엑센트릭 동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엑센트릭. 거꾸로 얘가 안티리티트 돼서 포스티리티트 내는 힘이 되면서 힘이 들어가면 배 쪽에는 콘센트릭이 들어가지만 힙그 익스텐서 머슬들은 쭉 늘어나면서 탄생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힘을 통해서 엑센트릭 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어 머슬 자체를 엑센트릭 동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어 머슬 자체에 탄성의 힘을 넣는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개념 하나만으로. 그것도 완전히 띄워놓은 상태에서 몸을 띄워놓은 상태면 이게 풀 릴렉세이션 된 상태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탄성밴드 위에 이렇게 공중부양을 꽉 떠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게 몸이 풀 릴렉세이션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완전히 느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요 동작만 잘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이 환자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활이 될 수 있겠죠. 포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스타빌라이징 엑서사이즈, 모터 컨트롤 엑서사이즈 잘 배합해서 포스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좀 읽어보시고 딥 트렁크 머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글로벌 머슬은 최대한 오버 액티비티 하지 않게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툭툭툭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포스처 자체도 포스처는 호흡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호흡을 하면서 포스처를 하나하나 더하기 포스처에 영향을 주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릴렉세이션 시키고 또 포스처에 영향을 주는 강화된 근육들을 하나하나 액티베이션 시키는 동작을 호흡과 같이 그래서 모트 컨트롤을 계속 하면서 호흡과 같이 가는 그 동작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하기 요법으로 자세를 보면 우리가 백니가 있고 뭐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잘 틀어질 수 있는 자세 있잖아요. 대부분 현대인들은 뒤꿈치에 50% 체중을 실는 기본 자세를 잘 못 지키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Y밴드리는 앞으로 쭉 가있죠. 이거 그냥 뒤꿈치로 쓰면서 전체 몸을 살짝 기울여주는 간단한 큐로 많은 게 해결돼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하면서 나중에 한번 볼게요. 또 반대로 무게중심 앞꿈치로 살짝 실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뒤꿈치에 탄성밴드를 해서 위를 쭉 뻗는 요 큐 하나만 계속 집에서 시켜도 이게 많이 호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테리어 크로스 신드롬, 포스terior 크로스 신드롬 뭐 여러 가지 이게 자세 이상이 있죠. 앞쪽이 짧아지는 경우, 뒤쪽이 짧아지는 경우 이럴 때 결국엔 어떠한 모터 컨트롤과 스타빌라이징 동작들 호흡 방법을 이용해서 다이아프라금과 펠빅 플로어를 평행하게 맞춰주고 앞에 스파인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주는 시저같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골반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또 몸무게가 뒤꿈치 50% 엄지의 30% 새끼 MTP 조인트의 20%이 정도의 삼각편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스탠딩을 만드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굿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굿밴드에 탄성만 입히는 동작하고 이 바르게 쓰는 큐만 제대로 줘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바른 자세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바른 자세를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자가제압법 그 환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건드려서 당신은 여기에 힘을 주세요. 여기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돌리세요. 이런 식의 큐만 잘 줘도 우리 병원에서도 그래서 자가제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떤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단 한 타임 한 세션 교육받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와서 너무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다리 이만큼 됐는데 자기 혼자 계속 우리 가르쳐준 대로 기본 그 환자의 가장 맞는 힘주기법, 가장 맞는 호흡법 그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컬 머슬 프로프리셉션, 뉴로머스큐 패스를 최대한 강조하는 그런 훈련 당연히 중요하죠.
프로프리셉션 뉴로메스켓 패스웨이를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탄성밴드를 씌운 거예요. 탄성밴드를 몸에 감아주고 택타일 포스를 만들어주고 액티베이션 시켜주고 하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전부 탄성을 통해서 이런 액티베이션을 줘서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존 컨벤셔널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근막을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는 동작들을 이렇게 굉장히 아나토미 오브 트레인을 기반으로 해서 스태코까지 해서 근막이 굉장히 근막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거를 타고 같이 근막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 잘하긴 잘하죠. 좋죠.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탄성만 이렇게 입혀주면 조금 입혀주면 이렇게 입혀주면 이거랑 이거는 하늘과 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센스 있는 사람은 뒤에 걸어서 이렇게 멀리건 벨트라고 들어봤죠? 자기 몸에 걸어서 멀리건 벨트로 당기고 밀고 하는 도수 벨트가 있어요. 그 벨트를 우리는 굿밴드 그 프리 굿밴드 가지고 프리 굿밴드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같이 하면 실습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탄생힘을 가지고 어느 손을 잡건 어깨를 잡건 팔꿈치 잡건 어디를 잡건 잡아 당기는 동작 뭐 하는 동작 할 때 이 탄성힘이 그대로 이 근육들 근막들 관절에 그대로 전해지게 돼 있죠. 그죠? 역시 걸어주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탄성을 걸어주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역할을 운동하는 것과 그냥 운동하는 것에는 현격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좋은 패턴으로 호흡하면서 하는 것은 코어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굿브리딩 패턴 우리가 그래서 굿브리딩 패턴에서 제일 좀잘 중요하게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레터럴 익스펜션.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마실 때 흉곽을 옆으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그 코어의 힘, 다이어프라그가 펠빅 플로어를 느끼면서 평행함을 느끼면서 그대로 배꼽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 호흡하는 패턴을 알려드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죠. 잘 안 되는 경우 그것을 좋은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환자에 따른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꼽을 집어넣는 식으로 그 모터 컨트롤 허지스 쪽에서는 더더군다나 인디비주얼 코어 머슬 액티베이션을 교육하면서 좋은 브리딩을 유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바른 호흡과 바르지 않은 호흡은 바르게 호흡을 하면 흉경막과 펠빅 플로어 자체가 이게 평행하면서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흉곽 자체가 뒤로 포스트 틸팅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 흉곽을 내려주면서 하는 훈련법. 옆에서 느끼면서 레터럴 리스펜션 옆으로 호흡이 되면서 불룩하게 옆에 나오는 걸 느끼는 방법. 또 배하고 흉곽의 높낮이를 그러니까 어, 어, 공기가 들어가는 정도를 느끼면서 배와 그 가슴을 손을 대고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오토밴드에서 올려놓고 몸을 완전히 풀 릴렉세이션 한 상태에서 하는 훈련법은 굉장히 또 좋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데드버그 자세를 취해서 이 흉곽 자체 아래쪽 아래 흉곽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하는 동작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중에 하나로 땅으로 이 탄성밴드를 누른 상태에서 탄성밴드 당기면서 확인하면서 눌러진 상태에서 하면 흉곽이 포스트 틸트 된 사람이 교정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이드 브릿지를 통해서 사이드 브릿지에서 정확하게 흉곽으로 탄성의 힘을 느끼면서 레터럴 익스펜션하고 밸런싱하는 그런 훈련법도 좋은 훈련법이 되겠습니다. 슬링 엑서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그 에비던스 굉장히 많고요. 또 슬링이란 그 슬링 엑서사이즈 회사에서 개발한 파이넴이라는 회사나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또 많이 그 에비던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 그래서 또 노르웨이에서 또 국가적으로 또 많이 노력을 해줬고 그래서 많은 에비던스가 있고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좋습니다. 거기에 뉴렉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슬링 그 끈에 바이브레이션 주는 거, 딩딩딩 진동을 줘서 더 치료 효과를 늘려주는 그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굿밴드 같은 경우는
밴드 자체가 탄성 밴드니까 탄성 밴드 자체가 뉴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릴리 바이브레이션 주면서 정확하게 훈련하는 슬링 엑서사이즈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동작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퀀시를 이렇게 굿밴드 같은 경우는 굿밴드 자체가 로우 프리퀀시 뉴 렉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에서 프로프리셉스 그 럼버 사이클 프로프리셉티브 센서리 리커버를 해주는 것이고 로우 프리퀀시 땅땅땅땅 하는 거, 땅땅땅땅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굿밴드를 살 둥둥둥 흔들어주는 역할로 대신하면 됩니다. 하이 프리퀀시 자체는 이 탄성 밴드의 힘 자체, 탄성 밴드가 그 근막에 타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그 인스타빌리티 자체를 하이 프리퀀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굿밴드를 디자인해서 훨씬 좋은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굿밴드 자체가 바이브레이션, 굿밴드 자체가 디스트랙션을 주기 때문에, 그죠? 굿밴드랑 슬링을 좀 비교해 본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이게 슬링을 하면 우리가 슬링을 해서 앞으로 이그 포함 서포트를 이용해서 쭉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한다고 치면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죠. 유명한 동작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쪽 근육군, 그 복부 근육군의 클로스 카이네틱 체인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좋은 운동이면서 텐시그리티를 잡아주는 상태에서 힘을 주는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를 하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또 배 쪽 근육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이 들어가니까 엑센테릭 액티베이션에서 너무 좋죠. 근데 이 동작 자체를 탄성 밴드, 굿밴드로 시행을 하면 여기에 탄성이 더 걸리는 겁니다. 더 걸려서 좋은 그 힘, 앞쪽 근육군에 생긴 크로스 카이네틱 체인에 생긴 좋은 액티베이션을 거기에 뉴로 머스큘러 패스웨이까지 같이 가미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프로프레셉터가 활성화되는 것까지 같이 가미되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훨씬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이 조인트도 굉장히 안전하게 되죠. 탄성 밴드를 이용해서 하니까 조인트도 안전하게 되고 그런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엑센트릭 액티베이션 플러스 CKC의 훈련을 같이 하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되겠습니다. 엑센트릭 엑서사이즈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로스 카이네틱이 오픈 카이네틱보다 운동 학적으로는 훨씬 좋은 것이 된다는 것도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이 정리한 표인데 역시 잘 한번 숙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운동을 디자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스타빌라이징 워터 컨트롤 엑서사이즈 공히 엑센트릭 엑서사이즈를 디자인하고, 이왕이면 크로스 카이네틱으로 디자인하고, 이왕이면 포지션 릴리징 최대한 해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브리딩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제 자세 교육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운동 디바이스 중에서는 현수 장치를 이용해서 하면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탄성 밴드의 힘을 이용해서 뉴로머스큘 패스웨이랑 프로프리셉션을 최대한 스티뮬레이션 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선생님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굿밴드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주죠. 이 모든 5가지 종족을 완전히 충족해주는 아주 좋은 그 디바이스로서, 사실 디바이스 좋다고 내가 이렇게 물건 파는 것처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이 디바이스를 여러분이 어떤 도수 치료에 이용을 하더라도, 어떤 관절 가동술에 이용하더라도 관절과 근막에 탄성 밴드를 입힌다는 느낌만 가지고, 그런 걸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면 지금 내가 개발한 이 프로토콜보다 훨씬 방대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자를 잘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방대한 프로토콜, 방대한 그 여러 가지 동작들을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쓸 수 있어요. 나짐에서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내셔널 아카데미 스포츠 메디슨에서 말하는 4가지 중요한 운동에 대한 동작. 이것도 모든 조건을 굿밴드는 충족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니비션 테크닉은 마이오파시아 릴리즈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들은 뭐 주사를 넣고 TPR 넣고 여러 가지 것까지도 이니비션을 위해서 하죠. 플러스 랭스닝. 짧아진 데를 우선 잘 늘려주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환자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디가 짧아져 있구나, 어디에 LOM이 있구나, 이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펑셔널하게. 그걸 잘하는 사람은 그걸 잘해야 또 그 정확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이 사람은
어느 근육 어느 위치에 어디가 좀 약하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약한 근육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좋은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근육은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테크닉. 모든 것들을 인테그레이션. 예를 들면 이왕이면 스쿼트를 해도 우블보드 위해서. 이왕이면 뭐 제가 아까 앞으로 쭉 미는 동작 뭐라 그러죠? 우리 플라잉 동작, 그죠? 앞으로 쭉 미는 플라잉 동작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끈으로 하지 말고 탄성 밴드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인스타빌리티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동작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동작을 하는 게 인테그레이션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무브먼트, 뭘 많이 플라이메트릭 엑서사이즈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테크닉, 인테그레이션 테크닉을 이용해서 나는 액티베이션 랭스닝을 더 최적화해서 만드는 운동을 만들 수가 있죠. 굿밴드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동시에 네 가지 조건을 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굿밴드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에비던스는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표 저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준 그 자리였고요. 그 굿밴드를 잘 이용하셔서 심지어는 굿밴드 종류가 지금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그냥 끈으로 된 거 하나 프리밴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 하나 가지고 멀리건 벨트를 이용해서 환자 도수 치료하는데 이용한다. 뭐 그 정도에만 해도 기존의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도수 치료는 차원이 다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관절과 근막과 모든 치료를 할 때 항상 그 굿밴드의 탄성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실력이 훨씬 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니까 더더군다나 어, 최소한 저를 알게 됐으니까 굿밴드 그 선생님이 굿밴드 했는데 한번 써보자. 그래서 속눈썹 치고 한번 잘 써보시면 나중에는 정말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이런 치료를 이런 걸 했더니 정말 훨씬 좋구나 하는 것을 좀